중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홍콩에선 한글책을 숨겨 읽는 시민들, 만주에선 한글을 배우려는 숨은 후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정타. 랴오닝성 교육청이 내린 긴급 조치. 외국 문자 기반 민족주의 선동 금지. 한글을 겨냥한 조치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세계적 인권 포럼에 등장한 한 만주족 유학생의 단 한 문장으로 인해 말살당한 민족의 복수극이 마침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힘으로 말문을 막으려 하고 만주족은 한글로 세상을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열린 아시아 인권 포럼, 단상에 올라선 제 다리는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떨렸어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자리로 저를 이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빼앗긴 민족이었고, 지금 한국의 문자 덕분에 다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을 때 청중은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느꼈죠. 제 말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요. 제 이름은 류서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와 제 민족이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10살 때였어요. 하얼빈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할아버지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고풍스러운 족보 한 권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는 류예화 가문이라는 낯선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할아버지는 문을 조용히 닫으시고 저를 곁에 앉히셨어요. 서연아, 이건 너희가 지켜야 할 피다. 하지만 중국에선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알았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우리 가문의 역사를 들려주셨어요. 청나라 시절 대대로 내려온 우리 족보, 문화 대혁명 때 불타버린 가보들, 그리고 잊혀져야만 했던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요. 우리는 만주족이란다. 황제의 나라를 세웠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지워진 민족이지. 그날 이후 그 책은 서랍 깊숙이 숨겨졌고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우리 가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류예화. 류예화. 그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귀로만 들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들. 길림성과 요령성의 산과들에 숨겨진 우리 민족의 흔적들. 그것은 마치 금지된 동화처럼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 공립학교 역사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분필 가루로 희뿌연 교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칠판에 동북공정이라는 글자를 크게 쓰셨습니다. 벽에는 중국 영토 지도가 크게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살던 하얼빈부터 선양, 창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중국의 동북 지역은 예로부터 우리 땅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와는 달랐거든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말해봐, 류서연. 이 지역이 고구려와 발의 영토였다는 건 왜 교과서에 없나요? 교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는 왜 우리말 수업을 안 하나요? 다른 소수민족들은 다 자기 말을 배우잖아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생님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건 필요 없는 말이다. 잊어라.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그뿐이었어요. 수업은 계속 진행됐고 다른 아이들은 곧 그 순간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부터 제가 말하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걸 깨달았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학교에선 우리 지역이 항상 중국 땅이었다고 가르치나요? 할아버지는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어머니는 창문을 닫고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건 그냥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아. 이 지역은 특별해. 만주는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요충지야.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의 역사가 바뀌어 왔어.
그래서 우리말을 못 배우는 건가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렇단다. 이 땅의 언어를 인정하는 순간 이 땅의 역사적 소유권도 흔들릴 테니까.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방에 다시 들어갔어요. 족보책을 꺼내 페이지를 넘기다 몇 개의 낯선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보여드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건 우리 문자야. 하지만 아무도 읽을 수 없지. 내 아버지도 읽지 못했고 나도 읽지 못한다. 창밖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란다. 그래서 더욱 위험하지. 우리의 말과 글을 기억하는 것은 그날부터 저는 제 정체성이 왜 지워져야만 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결심도 굳어졌어요. 대학 진학을 위해 영국 옥스퍼드에 도착한 날, 런던 히드로 공항은 차가운 비로 가득했어요. 첫 학기 동아시아학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계 역사학자 최도원 교수는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류서연 학생, 혹시 시간 있으면 연구실에 한번 들러보겠나? 세미나가 끝나고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다음 날 오래된 대학 건물 3층의 연구실. 최 교수님은 책상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셨습니다. 검은 깃발 아래서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책은 청나라 궁녀로 시작해 문화 대혁명과 인터넷 시대까지 세 여성의 삶을 따라가는 민족사야. 자네 성이 류라고 했지? 혹시? 제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류예화 가문입니다만 어떻게 아셨죠? 최 교수님은 잠시 숨을 들이마시더니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이셨어요. 거기엔 제 할아버지 세대의 류예화 가문도가 실려 있었습니다. 류예화 가문은 청나라 황족과 혼인한 유명한 만주족 가문이었네. 이 책은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날 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마다 제 가슴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장춘의 겨울, 심양의 봄, 할빈의 여름.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 역사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건 내 가족 이야기야. 그런데 왜 한국의 역사와 이렇게 닮았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일들이 한국인들의 식민지 경험과 얼마나 비슷한지, 문화 대혁명이 한국의 일제강점기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다른 나라, 다른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최 교수님과 티타임에서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교수님, 이 책은 마치 와일드 스완처럼 중국의 근대사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만주족의 정체성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어요. 최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바로 역사의 승자가 쓰는 방식이지. 정체성을 지우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옥스퍼드의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읽었던 모든 중국 역사책은 승자의 기록이었고 저희 만주족은 그 속에서 철저히 지워진 존재였다는 것을요. 최 교수님의 소개로 서울의 민족문헌센터를 방문하게 됐어요.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고문서 보관소에서 문태영 교수님이 저를 맞아주셨죠. 류서연 양,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히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문 교수님은 흰 장갑을 끼고 오래된 문서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어요. 누렇게 변색된 한지 위에는 낯선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건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만주어 발음 정리표입니다. 조선 후기 학자들이 만든 거죠.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 글자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 아름, 아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문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읽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가 가끔 중얼거리던 소리가 생각났어요. 이건 우리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글로 적혀 있죠? 문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잃어버린 언어는 우리가 지킨 겁니다. 이건 한국이 남긴 구원의 문법이에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민족의 언어를 들었습니다. 한글은 마치 타임머신처럼 수백 년 전 만주족의 목소리를 현재로 가져왔어요.
서울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조선왕조실록과 만주어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글이 우리 언어를 보존했다고요? 문 교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조선의 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적 표기법을 이용해 만주어의 발음을 정확히 기록했대요. 청나라가 멸망하고 만주어가 공식적으로 금지됐을 때도 이 기록들은 한국의 도서관에 남아 있었던 거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목소리를 한국이 지켜줬구나. 그날 밤 호텔방에서 처음으로 한글로 만주어 단어들을 적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늘, 땅.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단어들이 한글 속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옥스퍼드로 돌아온 후 기숙사에서 한국인 룸메이트 미나와 함께 K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미나가 추천한 주몽과 태왕사신기였죠.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지만 첫 장면부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나야, 저 갑옷. 어디서 본 것 같아. 화면 속 고구려 전사들의 갑옷과 투구가 할아버지 방에 걸려있던 오래된 그림과 똑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그걸 우리 조상의 모습이라고 하셨죠. 미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드라마잖아. 역사 고증이 완벽하진 않대.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어요. 장례식 장면에서 펼쳐지는 제사 방식, 궁중에서 나오는 요리들, 여인들의 머리 장식까지. 모두 외할머니가 비밀스럽게 알려주시던 우리 방식과 일치했습니다. 미나야, 이거 진짜야. 외할머니가 차려주시던 제사상이랑 똑같아. 시리즈를 더 볼수록 놀라웠어요. 고구려 왕들의 이름, 풍습, 심지어 말투까지.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예시이야기 속 주인공들과 닮아 있었죠. 어느 날 밤 미나에게 제 생각을 털어놨어요. 이건 그냥 드라마가 아니야. 내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있던 것들이고 우리 가족이 몰래 지켜온 전통들이야. 미나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외할머니에게서 배운 전통 노래를 불러주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고구려 민요 선율이랑 비슷한데? 어떻게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잊혀진 기억이었고 조용한 유산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중국인이 아니라 고구려의 후예였던 거예요. 옥스퍼드의 가을바람이 창문을 흔들던 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정체성의 퍼즐 조각이 한국 드라마 속에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건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우리가 억눌러온 집단 기억의 조각이었다는 것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서연아, 우리는 잊혀진 민족이 아니라 잠시 침묵하는 민족이란다. 언젠가 우리 목소리를 다시 찾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제가 그 목소리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서울의 대학교 역사학과를 다시 방문했을 때 최도원 교수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조용한 연구실에서 낡은 교과서 몇 권을 꺼내며 말씀하셨죠. 이건 해방 직후 한국 역사 교과서야. 여기 봐봐,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가 모두 한민족 계열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페이지를 넘기자 놀라운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고구려와 발해 이후 요, 금, 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한민족의 역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한국 역사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나요? 최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예전엔 요금청도 한국사 흐름 속에서 다뤄졌어요. 그런데 1950년대 이후 서서히 교과서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왜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시 주류 학계를 이끈 분들 중엔 일본 식민사관 아래서 교육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 입장에선 스승의 학설을 부정한다는 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겠죠. 충격이었어요. 역사가 학문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니. 그래서 저희 만주족과 한국의 연결고리도 그렇게 지워진 건가요? 최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일본 제국주의 역사관에선 한국과 만주는 반드시 다른 민족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조선 지배의 논리가 완성되거든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이 역사가 지워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만주족의 운명도 달라졌을까? 한국과 우리는 서로를 형제민족으로 인식했을까?
그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고민했어요. 역사란 정말 승자의 기록일 뿐일까? 그렇다면 패자의 목소리는 영원히 침묵해야 하는 걸까? 아니야, 역사는 다시 써질 수 있어. 제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조선 왕들의 거처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적이 아니었어. 같은 뿌리였는데 역사에, 정치의 필요에 의해 갈라진 거야. 유전자 연구소를 방문한 날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박진호 교수님의 초청으로 이뤄진 방문이었죠. 류서연 씨, 여기 앉으세요. 특별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터에 투사된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제 할아버지의 혈통과 한국인 다수는 같은 계열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간단히 말해 당신의 조상과 한민족의 조상은 같은 혈통입니다. 유전적으로 형제민족이라는 증거죠. 이건 단순한 학술 발견이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 제 가족의 역사, 그리고 제 민족의 미래에 관한 폭발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박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언어 구조도 유사해요. 만주어와 한국어는 모두 교차거로 문법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복도를 지나 또 다른 연구실로 이동했어요. 거기선 김혜진 교수님이 전통 복식을 비교 연구한 자료를 보여주셨죠. 보세요. 고구려 벽화의 복식과 청나라 초기 만주족 복식이 얼마나 닮았는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의 회의실에 모인 학자들 앞에서 제 가족의 족보를 공개했어요. 류예화 가문의 역사가 스크린에 투사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이 족보에 따르면 최도원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류예화 가문은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발해를 거쳐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5,000년 넘게 이어진 한민족의 재회였으니까요. 그날 밤 서울의 한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지키려 했던 족보, 외할머니가 비밀스럽게 들려주시던 이야기들. 그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였던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잊혀진 민족이 아니었어. 차잔을 매만지며 중얼거렸죠. 그저 흩어진 가족이었을 뿐이야. 연구 데이터를 더 모으기 위해 중국 요령성 요동 지역으로 떠났어요. 단둥에서 출발해 북쪽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마치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우리 민족의 고향이구나. 첫 목적지는 고구려 유적지였어요. 안내판엔 중국 변방 소수민족의 성터라고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어요. 이건 그냥 성터가 아니라 고구려 왕들이 살던 궁전이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 벽돌을 만진 손이 내 조상의 손이었구나. 사진 찍지 마세요. 갑자기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왜요? 관광지 아닌가요? 여긴 일반 관광지가 아닙니다. 특별문화재입니다. 하지만 특별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이곳의 역사적 정체성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였죠. 다음 날 고구려 비석을 찾아 산길을 올랐습니다. 지도엔 역사 유적지로만 표시되어 있었지만 최 교수님이 알려주신 좌표를 따라 도착했어요. 그곳엔 비바람에 깎인 비석이 홀로 서 있었죠. 여기. 비석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읽었어요. 고구려 제27대 왕.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비석은 지도에서 지워진 나라의 증거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살았다는 증거였죠. 발해 유적지도 찾아갔어요. 옛 수도였던 상경용천부 터는 이제 보덕 문화관광지로 바뀌어 있었죠. 안내판엔 발해가 중국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라고만 설명되어 있었어요. 이건 고조선의 시작이고 발해의 수도였고 지금은 그냥 지워진 이름이에요. 하루 종일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겼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지워진 역사를 되찾는 작업이었으니까요.
저녁 작은 민박집에서 노트북을 펼쳐 그날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조상들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서연아. 내가 우리의 이름을 되찾을 거야. 요동 여행을 마치고 최 교수님의 추천으로 몽골 국립대학을 방문했어요.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놀랍도록 파랬고 대학 캠퍼스는 고요했습니다. 언어학 세미나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죠. 바타르 교수님은 나이가 지긋한 몽골 학자셨어요. 그분의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몽골어, 만주어, 한국어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계통으로 분류되지만 근본적인 구문 구조와 어휘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슬라이드에는 세 언어의 문장 구조 비교가 나왔어요.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 순서, 조사의 사용, 심지어 어휘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바타르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제 이름은 류서연입니다. 만주족 류예화 가문의 후손이에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 교수가 연락을 줬어요. 같이 차 한잔 할까요? 대학 근처 게르 찻집에서 교수님은 특별한 지도를 펼쳐 보이셨어요. 이건 13세기 초 동아시아의 모습입니다. 고려, 금, 몽골이 공존하던 시대죠. 지도를 보니 현재의 국경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족의 경계가 지금과 달랐던 시절, 우리는 다 함께 살았던 겁니다. 이건 제국이 아니라 연합이었습니다. 바타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몽골, 만주, 한국은 서로 싸우기보다 함께 살았던 역사가 더 깁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이런 유사성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들입니다. 밤늦게까지 몽골 학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워왔는지 들려주었습니다. 소련의 압제 속에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비결이요. 게르 안에서 전통말 저술인 아이락을 마시며 한 노학자가 제게 물었어요. 당신의 민족은 언제부터 침묵했나요? 문화대혁명 이후요.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을 깨려고 합니다. 그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옥스퍼드로 돌아온 저는 결정적인 행동을 시작했어요. 제 기숙사방은 작전 본부가 되었죠. 한국에서 만난 언어학자들과 몽골의 학자들, 그리고 몇몇 용기 있는 중국 내 만주족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한글 기반 인터넷 백과사전 같은 만주어 사전을 만들자. 최 교수님이 소개해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김태훈 교수와 언어학과 이민지 교수의 도움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한글의 과학적 표기 체계는 만주어의 소리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었죠. 첫 베타 버전이 완성된 날, 저희 팀은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화면 속에는 만주어 단어 아바아버지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고 발음과 유래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제가 말했어요. 우리 언어를 한 단어씩 되찾아가는 거야. SNS에 우리말을 찾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했지만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만주족 후손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단어가 있어요. 우리 집에 오래된 문서가 있는데 해석이 필요해요. 저도 류 가문인데 우리 족보를 공유하고 싶어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죠. 한글로 만주어 배우기 시리즈는 예상보다 훨씬 큰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건 우리말과 너무 비슷해요. 단어 하나하나가 한국어와 공명하는 것 같아요. 위키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전은 매일 새로운 단어들로 채워져 갔어요. 중국 내에선 VPN을 통해 비밀리에 접속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앱 개발자들이 자원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만주어를 학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루는 중국 흑룡 강성에서 온 노인의 영상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다니. 한글이 없었다면 우린 언어도 이름도 민족도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민족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프로젝트가 성장함에 따라 예상했던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저희 웹사이트가 중국 내에서 완전히 차단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중국 관영 매체는 이 운동을 문화적 분열 시도로 규정했죠. 류서연이라는 옥스퍼드 유학생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 민족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서 급히 전화를 주셨습니다. 서연아, 경찰이 집에 왔었어. 내 사진을 보여주며 질문했어. 무슨 일이니?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부모님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아니다, 서연아. 내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린 괜찮으니 내 할 일을 해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준 부모님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중국 SNS에 저희 가족 사진이 유포되었어요. 민족의 배신자라는 글과 함께요. 온라인 공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등장했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 보존은 기본적 인권이다. 중국 정부의 검열과 위협은 국제법 위반이다. BBC와 CNN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유네스코는 사라져가는 언어 보존 프로젝트로 저희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 대학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학문의 자유는 침해받을 수 없다. 류서연 학생의 연구는 대학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여성이 한 문자가 하나의 민족을 깨웠습니다. 압박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VPN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중국 내 사용자들도 접근할 수 있게 했어요. 한국의 IT 전문가들이 자원해서 도와준 덕분이었죠.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어요. 세계의 관심이 모이면서 더 많은 만주족 후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으니까요. 옥스퍼드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시작될 무렵,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이름을 바꾸기로 한 거죠. 류서연이 아니라. 이제 제 이름은 류예화 서연입니다. 가족의 성씨를 제 이름에 되살린다는 건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어요. 그건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변경된 이름으로 첫 강연을 준비하던 날, 옥스퍼드 동양학 도서관에서 최 교수님이 보내준 고문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그 속에서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확인되는 기분이었죠.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특히 한국과 몽골에서 온 청중들이 많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한국어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류예화 서연입니다. 통역사가 제 말을 영어로 옮겼지만 한국 청중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응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제가 한국어로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언어가 제 민족의 언어를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제가 복원한 만주어 단어들이 한글로 표기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어 단어들이 함께 비교되어 있었죠. 이건 회복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글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노학자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 평생 이 날을 기다렸소. 만주와 한국이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는 날을.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의 옥스퍼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류예화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사라져가는 언어 보존 프로젝트 대표 연사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수락 이메일을 보내며 서명을 류예화 서연, 만주-한국 언어 복원 프로젝트 대표라고 썼어요. 이제 저는 제 본래 이름을 당당히 쓸 수 있게 된 거죠. 유네스코 연설을 마치고 저는 마지막 여정을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의 고향, 만주 지역 발의 옛터를 방문하기로 했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최 교수님과 한국 언어학자들, 그리고 몽골에서 온 바타르 교수님이 함께했습니다. 길림성의 깊은 산속, 눈 덮인 발의 옛터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이곳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우리 땅이구나.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저희는 작은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어요. 훈민정음비였죠. 한글로 만주어를 표기한 첫 번째 공식 기념물이었습니다. 비가 세워지는 날, 인근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부분은 본인이 만주족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천천히 비의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글과 만주어가 병기된 문장이었죠. 이 땅은 고조선이었고 고구려였으며 발해였고 청나라였다. 그리고 지금 다시 우리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침묵했던 땅에 다시 목소리를 돌려주는 의식이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족보 한 권을 건네주셨죠. 나도 류 가문이요. 이건 우리 가문의 족보요. 이제는 당신이 지켜야 할 것 같소. 그분의 족보와 우리 가문의 족보를 비교해보니 16대조에서 갈라진 친척이었어요. 500년 만에 가족 상봉이었던 거죠. 서울로 돌아와 인터넷 백과사전 같은 만주어 복원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서버에는 접속자가 폭증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만주족 후손들이 자신의 언어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사이트에는 이런 문구를 새겼어요. 언어는 민족의 영혼이다. 한글은 우리의 영혼을 되살렸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선 항상 살아계시니까요. 할아버지, 우리는 돌아왔어요. 침묵하던 민족이 아니라 다시 말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할아버지께서 제게 알려주신 류예화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여정을 넘어 동아시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잃어버린 민족의 혼을 되살린 기적은 세계 언어학계의 경이로운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만주는 다시 형제의 인연을 확인하며 분단된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한민족의 대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를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